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제가 7월 달부터 바뀌는 이민 호주 비자법 등을 영상으로 계속 다루고 있죠. 아직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발표된 객관적인 사실들만 전달드리기 위해서 현재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 아쉬운 부분들,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4개의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뜨거워요. 하지만 오늘은 에이지케어에 대해서 조금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의견이 다 맞고 제가 미래의 사건들을 다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 호주 이민 19년 차에 요리 유학과 이민 등의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약간 대충 다른 쪽 분위기도 얼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호주에서 에이지케어를 엄청나게 비자로 풀었다, 혹은 다른 이민 관련 영상이나 소식들을 보면 에이지케어가 마치 영주권의 기회이고 정부의 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딱 봐도 이거 아닌데? 이거 나만 잘못 해석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들 영주권의 호재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부분인 걱정시켜드리기와 찬물 끼얹기를 시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셰프크루라는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회사를 운영하지만 시드니 1위, 요리 분야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이 루트를 통해서 영주권 비자만 받아야지 이것보다 학업을 정하고 전공을 정했으면 영주권보다는 좀 길게 보았을 때 직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주권이 대단한 것처럼, 혹은 영주권을 받으면 호주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나 혹은 성공할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삶은요, 직장과 직업 그리고 거기에서의 위치와 돈으로 그 퀄리티가 정해집니다. 저 때는요, 졸업하면 영주권 막 주던 시대였었고, 저도 요리로 영주권 빨리 따고 다른 거 공부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은 애초에 공부머리가 없거나 조기 유학 안 했거나 돈 없으면 기술직 시작해야 되고 이걸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생각하던, 호주에 살 계획이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던 없던 무조건 자기가 선택한 학과와 직업에는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경력에 문제가 생기고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학업부터 다시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호주 정부에서도 이런 거 잘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이민과 영주권이라는 결과와 끝적인 이야기보다 시작이라는 유학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과 직업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서두가 길었습니다. 에이지케어,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12주 코스로 서티피케이트 3를 딸 수 있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하죠. 참고로 요리나 정비, 에이지케어, 차일드케어 등 육체 노동기술직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2년제 전문대학이고요. 33, 34 디플로마라고 하는 크게 3단계 학업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3는 수료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자격증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과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공부합니다. 34는 1년 반 혹은 2년 정도의 코스인데 이거 끝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전문이라고 봐도 되죠. 디플로마는 학위 과정이고 2년 혹은 2년 6개월 과정인데, 보통 디플로마까지 하는 이유가 졸업생 비자 2년을 학업 뒤에 더 신청할 수 있고, 나 대학 나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소 단위죠. 그런데 에이지케어 12주로 33 교육받고 다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이지케어 쪽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영어 필요 없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5만 1천부터 시작하는 거의 최저 시급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의 인력을 워킹홀리데이로 보충해서 운영해왔죠. 세컨 비자 주고 서드 비자 주고 했잖아요. 똑같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들이 하던 단순 반복 힘든 일, 호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정확하게 말하면 호주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중에 대표적인 일이에요. 양로원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분야에 뜻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픈 분들 대소변 치우고 노인분들 수발 들고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요리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이 직업 막 받아준다는 이야기죠. 저는 호주에서 영주권 미끼로 일단 사람들만 우르르 모으는 게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유학 왔던 19년 전 요리사가 이랬거든요. 33만 받으면 영주권, 그 다음에는 34까지 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디플로마까지 해야 되고, 학교 다닐 때 경력 채워야 되고, 뭐 나중에는 졸업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뭐 영어 점수도 무진장 올랐죠. 뭐 비록 6.0이지만. 여러분, 이 에이지케어 이렇게 안 될 리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연봉은 19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리사 졸업하고 평균 연봉이 지금 한 6만 불 정도 돼요. 그리고 최소 연봉도 7만 불로 올라갔잖아요, 요리 분야가. 여기에 비하면 이 에이지케어 분야가 얼마나 인력이 급하고 사람이 없는 기피 직업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워킹홀데이 비자예요. 솔직히 요리사는 뭐 팁도 있고 직업을 옮기기에도 다양하고 길게는 관련 산업으로의 뭐 진출도 있고 사업적인 기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12주 공부해서 양로원 들어가서 3년 4년 이렇게 일해서 영주권을 받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5년 6년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학력도 수료증밖에 없고 영어도 그렇게 못했을 거고 그 다음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간 이야기들만을 하고 있지 구 진짜 호주에 살아가야 될 이분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냐고요. 제가 이 에이지케어 직업 자체를 낮게 보거나 호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엄청 안 좋은 직업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리 유학 올 때도 영주권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그 당시 제 유학원에서 르꼬르동블로 나오면 뭐 헤드셰프 되고 뭐 출근해서 소스만 찍어 먹고 집에 간다는 헛소리를 믿었기 때문에 선택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정보 없이 시작부터 개고생했고 중간에 갑자기 내 직업적 미래가 암울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셰프크루 유학원도 그래서 희망찬 이야기, 성공에 대한 그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리 유학과 요리사라는 직업 그리고 호주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에이지케어를 여러분들이 왜 지금 당장 선택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일단 호주 와서 진짜 한번 일해 봐야 됩니다. 여기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 돼. 영주권 절대 빨리 안 따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요리 분야도 영주권 따려면 적어도 7년이에요 여러분. 에이지케어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늘어날 겁니다. 뭐 지금 뭐 한 4, 5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7년 걸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뭐 RPL, 이거 뭐 경력을 학력으로 돌려주는 제도죠. 요거를 써서 이제 학력 무조건 디플로마, 34 막 이렇게 따게끔 돈 쓰게 만들 겁니다. 왜냐? 여러분, 그냥 12주짜리 수료증 딸랑 하나 들고 여러분 나중에 뭐 일하다가 승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매니저로 갈 수 있을까요? 평생 5만 1000불 받으면서 일할래요 여러분? 연봉 높아지려면 매니저나 뭐 슈퍼바이저 등 뭐가 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분야 경쟁 상대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호주에 오고 있는지 아세요? 호주 정부에서 피지 쪽 사람들을 데려올 겁니다. 그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덩치 엄청 좋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5만 1000불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경제할 그 상대들이 일 잘한다고 연봉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영주권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 직업 오래 못할 겁니다. 다시 직업 바꾸시려고 유학 쪽 다시 생각하실 거고 다시 요리 유학하실 게 뻔해요. 왜냐? 돈 있고 영어 잘하고 학비 여유로우면 이런 육체 노동 기술직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에이지케어 하시던 분들 요리 유학으로 유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학생 비자 어렵게 만들어 놓았죠 지금. IELTS 필요하시게 될 거고 영어 교육 다시 필요하게 될 거고 에이지케어에서 번 돈 학비로 다시 쓰게 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호주가 머리 엄청 좋긴 한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민 교육 산업 했는데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에이지케어에서 영주권을 땄다고 봐요. 물론 이 분야에 경력도 많아졌을 거지만 애초에 지금 에이지케어 분야에서의 매니저분들은 거의 중년의 호주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제치고 매니저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리사처럼 뭐 호텔, 레스토랑, 카페, 비스트로, RSL, 케이터링 뭐 이런 거 같이 다른 직군으로 쉽게 옮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겠죠. 양로원에서 병원 시설 이렇게 한정적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연봉은 또다시 한정적이겠죠. 왜냐? 적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영어 잘하고 덩치 큰 사람들 외국에서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더욱이 에이지케어 연봉의 5만 1000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직업이면 요리사처럼 한 6만 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호주 정부에서 이 분야를 깊이 직업으로 알고 있지만 취업과 영주권을 미끼로 많은 사람들을 우선 빨리 모으려 하는 거다. 그런 직업은 결국 영주권 빨리 안 준다. 더 이 직군에 머물려 하려고 할 것이고 분명히 추가 사항들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게 에이지케어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에이지케어 산업은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에 엄청난 기회를 지닌 직업이긴 합니다.
단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정확한 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12주 단기 코스로 영주권 잔치라고 누구는 이야기하시던데 단순하게 4년, 5년 뒤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가 아니라 중간에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천천히 이 분야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에이지케어에서 영주권 받고 사업 바로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약간 재정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야 뭐 영어 점수 높지 않은 직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갈 수도 있는 직군인 건 현재로서는 맞으니까 제가 했던 걱정스러운 부분들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요리 유학이 왜 확실하게 영주권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 선택권도 많고 임금도 높고 기회도 많아. 다만 조금 힘들 뿐이에요. 조기 유학을 하거나 우리나라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엔지니어링이나 IT가 영주권이나 호주의 삶에서 좋을 것이고 재정적 부분을 혼자서 해결해야 되시거나 요식업 쪽의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생각하시면 요리 유학이 아직은 호주에서 가장 건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에이지케어 분야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고 단순하게 제 호주 친구가 양로원 매니저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간단한 정보만을 듣고 제 생각만 올려드렸을 뿐이에요. 요리 유학과 이민 쪽 전문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에이지케어 분야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관계로 뭐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인터뷰하고 사실적인 부분들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나중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밑에 정보란을 통해서 지금 에이지케어 분야 종사자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에이지케어 쪽 문의가 이제 슬슬 이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도 이 분야를 조금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근데 좀 알아봐야 돼. 최대한 여러분들께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뭐 요리를 전문으로 하지만 사실 많은 영주권 학과 전문으로 조금 넓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